볼의 움직임은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F, DR, 디렉션이 0이면 0인 거겠고, 자, else if 디렉션이 1인 방향이 있고, 2인 방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else if DR은 3인 방향이 있고요. 자, 각각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놨는데, 0은 뭐냐면, 업, 라이트죠. 예.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쭉 움직이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은 다운, 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UI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업, 레프트입니다. 업, 레프트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은 다운,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UI적으로 이렇게 다운, 레프트로 움직여요. 네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방향일 때 지금 볼 스피드만큼을 볼의 위치에다가 이제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요. 자, 업이니까 X가 지금 라이트죠. 라이트니까 플러스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는 저희가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Y 값은 자, 업이죠. 업이니까 Y 쪽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니까 코드를 복사해서 넣을 텐데요. 자, 다운이니까 이거 Y 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라이트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이니까 마이너스 쪽 맞고, 레프트는 왼쪽으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은 X가 플러스 쪽이고, 레프트는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충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지나갈 텐데, 일단 공이 지금 초기 값은 저희가 디렉션 제로거든요. 업라이트로 가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네, 잘 가고 있죠?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충돌 처리해서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와야 되는데 그 처리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의 움직임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체크 콜리전, 벽이거든요. 이거는 벽하고 바 쪽에 충돌이 되고요. 이거는 블록스, 50개의 50개의 블록에 충돌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벽하고 바에 부딪혔을 때 디렉션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충돌 콜이 처리를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네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방향에 따라서 각각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코드를 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때는 자, 이거는 지금 벽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 네. 월에 체크가 있고 바에 이제 그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벽에 충돌됐다고 봤을 때 업 라이트거든요. 업 라이트는 네 방향이 있을 때 업 라이트로 가다가 이쪽을 부딪혀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y가 0보다 작은 경우, 디렉션이 0보다 작다는 건 윗벽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1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 x가 캠퍼스 위스 빼기 볼의 위스, 예, 요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왼쪽 벽, 오른쪽 벽에 부딪혔으니까 디렉션을 다시 이 방향으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에 부딪힐 일이 없죠. 여기서는 바는 논입니다. 예. 왜냐하면 위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 보면 이렇게 바가 여기 있는데 위로 가는 거는 바는 없죠. 예, 이쪽도 바는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때는 뭐 바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만 바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 내려올 때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에 대한 충돌 처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 내려올 때는 이제 바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쪽에 좀 커맨드 Z 자, 여기 하고 컨트롤 Z나 커맨드 Z로 복구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 내려오는 방향인데요. 내려올 때는 보면은 내려와서 그 다운 라이트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에 부딪혔는지 또는 벽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월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바에 부딪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경우를 조금 해주려면 저기 Y쪽 값이 Y쪽 값이 캔버스 하이트가 600인데요. 여기서 빼기 볼의 높이 그 다음에 자신의 높이가 20이니까 볼의 하이트에서 20 높이만큼 여기서 이 정도 여기 요거보다 이제 그 캠퍼스 하이트에서 볼의 하이트를 뺐습니다. 예. 캠퍼스 그러니까 그 아래쪽 벽이죠. 아래쪽 벽에 부딪혔을 때는 아래쪽 벽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월의 바텀이죠. 예, 월의 바텀에 벽에 부딪히는 경우고 이거는 월의 어퍼죠. 그 다음에 이쪽은 월의 오른쪽 방향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텀에 부딪혔고 라이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레프트에 월의 그 지금 다운라이트죠. 다운라이트니까 여기에 부딪히거나 여기에 부딪히죠. 그래서 바텀에 부딪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가 붙였는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부딪혔다는 코드는 이거죠. 요거니까 요거를 가져다가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디렉션은 자, 0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고 여기서는 3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이 꺾이도록 해주고요.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제 바에 대한 움직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대한 것만 먼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코드를 좀 다시 그러면 월 바에 꺾이는 거를 처리해 보고 여기도 바에 대한 충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한 거는 다시 if 볼점 y가 0보다 작다. 네, 볼점 y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뭐냐면 벽에 이렇게 엎어져. 예, 위쪽 벽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때는 디렉션을 3의 방향으로 옮겨주면 되겠고요. x가 이게 0보다 작다. 이 경우엔 랩트 벽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이때 디렉션은 0으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if 자, 그 위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볼의 y값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요게 캠퍼스 하이트에 이쪽에 작다. 그러면 크다. 예, 그것도 크다. 그러면 아래쪽 벽이죠. 예, 바텀에 부딪힌 경우가 됐고 여기선 디렉션을 2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의 x가 0보다 작다. 이거는 다시 어디입니까? 왼쪽 벽이죠. 왼쪽 벽에 부딪힌 경우니까 여기서는 1로 꺾어주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꺾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에 대한 처리는 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둬보면 자, 양쪽 벽에 대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예. 이쪽이 좀 이상하죠. 지금 보니까 코드가 좀 이상한데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쪽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코드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이죠. 그러면 다운 레프트죠. 다운 레프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다운 레프트 쪽에서 자, 이쪽은 자기 때문에 이쪽은 볼이 작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제가 조금 이상한 거를 봤는데 이쪽 코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코드 이쪽 로직이 좀 잘못됐네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돼야죠. 네, 볼이 그 아래쪽 벽이니까 이렇게 다운 라이트로 가고 있으니까 y 값이 여기 y 값이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니까 여기 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코드를 바꿔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쭉 가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이제 정확하게 잘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닫힐 때는 이게 플러스 그 볼 너비만큼 이쪽에 조금 더 잠겨서 충돌이 되죠. 예, 잠기는 걸 보면 조금 충돌 체크를 볼의 하이트만큼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예, 잠겼다가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처리를 해주려면 이쪽에 하이트에서 더 좀 볼 높이만큼 더 하나 더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체크 다운 레프트 쪽에서도 이쪽에 한 단계 더 밑에서 이쪽에서 해서 밑에 잠겨서 내려오는 거는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정확하게 아래 벽에 네, 부딪혔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고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네 가지 방향의 벽에 사방향의 벽에 충돌 체크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에 대한 그 충돌 체크를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에 대한 체크는 이쪽하고 이쪽은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에 대한 충돌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바에 대한 충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부딪힐 때 여기에 대한 바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볼에 이제 충돌 처리를 할 때는 바에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 A가 XY 값이고 with height 방향이거든요. 그럴 때 볼 때 공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지점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요 밑에 지점과 요 지점 Y 값하고 요 밑에 지점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왜냐하면 요 기준으로 하면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산할 수 있도록 좀 미리 볼 쪽에다가 조금 필요한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밑에서 계산하기보다는 그 볼 쪽에서 조금 미리 계산을 해 놓으면 좀 편하게 호출만 해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쪽의 코드를 추가해서 밑에 쪽에서 충돌 체크하는데 좀 써먹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포인트라는 XY를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가 스윙 쪽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래스를 좀 갖다 쓰고요. 리턴형으로.
get 센터를 볼의 센터 값을 xy로 좀 뱉어주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eturn new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값하고 y 값은 x는 센터 값은 볼의 위스가 되죠. 위스가 20인데요. 예, 나누기 2가 10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센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지점에 xy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내어주는 게 되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y 하이트 다음에 볼의 위스 하이트죠. 자, 나누기 2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좀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값을 넘겨줘서 아래쪽 코드에서 좀 편하게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텀 센터죠. 센터를 가져다가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쪽도 이제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센터, 바텀 센터니까 여기 2로 나누지 않고 그냥 여기를 더해 버립니다. 그러면 바텀 센터 값은 우리가 요거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텀 센터 값은 여기 값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x 그 중간 지점이고 볼에는 밑에 지점 이 지점을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타니까 조금 갖다가 놓을게요. 이쪽은 탑 센터니까 원래 y값이 탑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센터는 원래 x값 여기가 가지고 있고 y값은 센터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센터 값을 가져다 우리가 쓴다고 할 때 여기는 볼의 너비를 더해주면 되고 이쪽은 라이트 센터니까 화이트는 예, 중간값이죠. 예, 중간값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 코드에서 좀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함수를 좀 만들어주면 밑에 코드가 좀 단순해지고 또 함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쉽게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좀 많이 길어지긴 했네요. 자, 바의 충돌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코드를 가져와 보고요. 그 다음에 바의 충돌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골점, 자,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get 바텀. 예,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텀 센터 값을 가지고 판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y가 이 같거나 큰가, 예, 지점이 바의 y값보다 같거나 크면 일단은 그 바의 위치 y 포지션 쪽으로 갔죠.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사각형과 사각형이 충돌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공이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죠. 왔는데 혹시나 이제 바가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충돌 여부를 이렇게 바와 공의 이렇게 충돌 여부를 사각형으로 할 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이 어차피 볼은 동그랗지만 그리는 거는 이렇게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이 서로 겹치는 여부를 사각형이 겹치는 여부를 체크를 해서 충돌 여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징했을 때 if 해주고요. 일단은 여기 그 rect 클래스에 그 intersect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여기서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저기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uplicate 해가지고 우리 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true 값이면 충돌이 된 겁니다. 충돌이 됐기 때문에 디렉션을 이게 바의 밑에 그 아래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디렉션을 이제 0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벽에 부딪힌 거랑 똑같은 처리를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렉트를 좀 만들어서 두 가지
그 자바 클래스가 지원하는 렉트 인터섹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그 지원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xy 위스 하이트를 주면 됩니다. 월점 y 주고 월점 위스 주고 월점 하이트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인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복잡한데 이렇게 뉴 렉탱글 주고요. 자, 바의 x, 바의 y 값, 바의 위스, 바의 하이트 값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두 사각형을 이렇게 겹치는 여부를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표가 하나 더 많은, 소괄호가 너무 많은가요? 소괄호를 맞는 것 같고, A가 아니라 REC죠. 렉탱글 함수가 있고요. 이제 두플리케이티드 렉트 함수가 지금 아직 선언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쪽에서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자, 이쪽은 퍼블릭으로 하시고, 이거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를 불린으로, 트루 펄스로 들어가면 되고, 두플리케이트 함수고, 여기는 렉탱글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렉트 1하고 2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충돌 여부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탱글 쪽에 지원해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인터섹트 스택트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렉트 두 번째 렉트를 주면은 이게 체크를 해주는 함수입니다. 인터섹트 함수가 체크를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체크합니다. 두 개의 그 사각형 예, is duplicate 서로 중복되는지 서로 영역이 충돌해주는 간단하게 자바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 개 이용해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사각형이 여기는 인터섹트 함수가 이 사각형이 이렇게 겹치는지 또는 이렇게 겹치지 않는지 여기는 true고 여기는 false겠죠. 또는 이 경우도 다 체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또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경우에 다 체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ersect라는 함수를 사각형을 만들어서 체크하면은 충돌 처리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TUPR 맞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소화를 안 닫았네요. 소화를 닫고 여기서 하나 빼주겠습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해서 렉탱글을 두 개를 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소괄호의 개수를 세보면 이쪽 이가 if고 여기 두플렉트 쪽은 이쪽 연놈이고 여기 렉탱글은 여기 있고 여기 시작하는 애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소괄호의 개수를 서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코드도 이제 동일합니다. 이쪽에서도 아래쪽 레프트 다운 레프트로 이동할 때 이쪽에도 똑같은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디렉션만 좀 다르게 되겠죠. 디렉션만 여기 부딪혔으니까 디렉션이 2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서로 겹치는 여부를 체크해서 충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동그라미이긴 한데 동그라미의 충돌 체크는 좀 다른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디테일한 그거는 저희 이제 자바를 학습하기 때문에 원과 사각형과의 그 충돌 처리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각형과 사각형으로 조금 알고리즘 최소화해서 처리한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바에 잘 부딪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가 움직이는데 바 충돌 처리가 잘 되고 있죠. 공이 너무 크지는 않아서 크게 엇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른쪽 왼쪽에서 움직이는 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오는 것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충돌 체크, 바에 대한 충돌 체크도 잘 됐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남은 거는 이 블록에 부딪혔을 때의 충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에 대한 충돌 처리는 여기서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블록 충돌 처리만 하면은 어느 정도 게임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블록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할 때는 일단은 방향성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방향성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방향이 요거죠.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중 포문을 통해서 블록을 일일이 다 50개 블록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포문 인트 i는 0부터 i가 블록 close 다음에 i 뿔뿔 그 다음에 int j가 j는 0부터죠. 네. 초기화 코드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j가 columns 그 다음에 j 뿔뿔 이 식으로 이중 포문을 반복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블록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ij를 구해서 하나를 빼오고요. 여기에 대한 이 블록이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블록이 있으든 이미 부딪혔다면 요거는 충돌 체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쪽이 충돌이 안 된 거라면 이렇게 false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충돌된 거는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디렉션이 이제 0일 때가 있고요. 디렉션이 1일 때가 있고, 디렉션이 2일 때가 있고, 디렉션이 3일 때가 있겠습니다. 이때 공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방향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이 경우에는 0이니까 이렇게 코드를 좀 갖다 놓고 그 코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코멘트를 옆에서 달아 놓겠습니다. 2인 경우는 2가 되겠고요. 자, 업 레프트가 되고 여기 3일 때는 다운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상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다시 is 자, 좀 위에서 저희가 바하고 볼하고 바를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볼하고 블록을 처리해야겠죠. 이 코드를 좀 복사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디렉션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볼하고 블록이죠. 단일 블록에 대한 그 사각형이 충돌했는지 겹치는 여부를 판별하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좀 넓혀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좀 상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충돌했을 경우에 디렉션이 줍니다. 디렉션이 주는데 자, 어떤 블록하고 공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좀 업 라이트죠. 업 라이트라는 건 이렇게 했을 때 공이 이제 그 블록에 충돌했을 때 여기 충돌할 수도 있고 여기도 충돌할 수 있겠죠.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블록에 여기에 충돌하는 경우나 여기 충돌하는 벽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블록일 때 이쪽과 이쪽의 두 가지를 상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조건을 좀 따져 보려면 다시 이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보셔봤는데 볼의 x가
자, 블록 x값. 그 다음에 약간의 여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2를 주는데, 왜냐면 여기 공 여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플러스 2니까 이 부분에 부딪혔는지 여부를 좀 이 정도의 여백을 줘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갔을 때 충돌되도록 2라는 갭의 영역을 좀 줘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좀 체크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동그랗기 때문에 너무 모서리에 부딪히면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볼에 get rectangle get right center 센터 값을 가지고 오고, 여기 x가 작다, 같거나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블록 x, 자, 플러스 블록 위스 마이너스 2, 이것도 여분을 줍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디에 부딪혔냐면 블록의 바텀, 부딪힌 경우입니다. 블록의 아래쪽에 부딪혔을 때, 이때 디렉션은 1로 가지도록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옆벽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블록의 레프트 사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정해주고 디렉션은 2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블록은 이미 부딪힌 거는 is hidden을 true로 주면은 UI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다음에 로직적으로 충돌이 안 되도록, 다음에 또 충돌이 되면 안 되겠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코드가 그대로 또 들어가거든요. 아래쪽에도 비슷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자, 일단은 이제 또 충돌했고, 충돌한 여부에서 다시 한번, 자, 볼에 x가 가고 볼에 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 이쪽은 어디에 부딪혔냐면 그 탑에 부딪혔습니다. 다운으로 내려갈 때니까 이때 디렉션은 0으로 해주고, 이 경우는 블록의 레프트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이때는 3으로 방향을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드는 살짝 넣어주는 게 낫겠네요. 저거 넣어주고요. 탭을 눌러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다시 비슷한 경우니까 일단 여기서 충돌은 했거든요. 충돌을 했고, 자, 이 경우에는 어디에 부딪혔냐면 그 바텀 영역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경우가 되고, 이 경우는 3으로 다시 꺾어주면 되겠고, 자, 이 경우에는 또 블록의 오른쪽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0으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로직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고민 과정을 바로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시행착오로 좀 바로 코드가 나온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코드를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거의 오류는 없는데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블록의 탑에 부딪힌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꺾어질 때는 2로 꺾어주면 되고, 이 경우는 오른쪽에 부딪혀, 왜냐하면 왼쪽으로 지금 움직이셨기 때문에 라이트에 움직이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진짜로 잘 됐는지 한번 여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금 코드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올라갈 때 지금 막 이상한 처리가 되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제가 코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잠깐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코드가 좀 잘못돼서 오동작했죠. 저도 보니까
제가 보고 치는데도 타이핑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쪽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까는 II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 여기는 J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을 J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자,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어이구, 네. 이 경우는 지금 게임을 재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랫벽에는 그냥 부딪혀도 나오도록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이구, 블록이 잘 부딪히고 있죠. 방향성도 큰 문제 없고, 실제적인 블록 게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잘 충돌하고 있고, 어이구, 잘 되고 있네요. 네.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걸 보면은. 자, 잘 충돌하고 있고, 옆벽, 예, 잘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코드를 여러분이 학습해서 연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또 개발자로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언제 이제 부딪혀서 끝났네요. 예, 클리어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스코어를 좀 올려주는 거, 스코어를 올려주는 거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랫벽에 부딪혔을 때는 이거를 좀 초기화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그런 코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올려주는 거는 일단 충돌은 했기 때문에 점수를 올려주는 코드는 이쪽에서 충돌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히든이 됐다면 성공한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점수를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if 블록.color 값이 자, 0이면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스코어 값을 10점 정도만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S 그 다음에 이쪽 코드가 좀 비슷하니까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쪽 코드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쓰고 코드 중복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은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레드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코드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코드를 넣어보고요. 이쪽 코드가 넣어보고 점수를 올려주고요. 여기도 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점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금방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점수를 올리는 건 했고요. 자, 아랫벽에 부딪혔을 때, 이 아랫벽에 부딪혔을 때는, 아래쪽에 부딪혔을 때는 게임을 재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볼의 위치를 다시 지정해 놓고, 디렉션만 다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인데요. 너무 심각하게 게임을 다 종료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아래쪽에 부딪혔을 때만 좀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됐을 때만 보면 아랫벽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건데 이때는 그 디렉션을 그 볼의 위치를 리셋 해주면 되겠습니다. 게임 리셋 해주고 디렉션은 처음 했던 초기화 업 라이트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의 위치 값을 조금 처음에 했던 세팅 값으로 볼을 다시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값이죠. 그래서 이쪽 값으로 초기 값을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을 아래쪽 벽에 지금 부딪힌 경우니까요. 여기죠. 그래서 볼의 x값에다가 초기 값을 주면 되죠. 중간에서 x값을 처음으로 가도록 해주고 볼의 y값도 이렇게 초기 값으로 센터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same reset 코드고요. 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지금 여기도 업이고 라이트, 다운 라이트죠. 이게 밑에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러면 다시 좀 내려갔죠. 네. 그 경우에는 지금 게임 리셋이 됐기 때문에 점수를 초기화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 내려가면 네, 다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해보고요. 점수가 이제 게임 리셋이기 때문에 스코어는 어, 0으로 초기화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처음부터 0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고요. 밑에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점수가 최고 점수를 찍고 싶으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아래에 떨어지게 할게요. 0점이 됐죠. 네, 0점이 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종료됐다는 거는 어, 게임 종료는 이게 블록이 다 처리됐을 때의 경우죠. 그래서 블록이 다 처음됐다는 거는 그 게임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올 그 게임 오버인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쪽 값을 좀 해서 어, 이쪽에서 해도 되는데 게임 오버 여부를 조금 타이머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이제 석세스죠. 석세스 이거를 확인해 주려면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좀 세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요거를 코드가 좀 크니까 그 음, 자 is game finish 인지를 조금 여기서 함수를 블럭을 빼서 처리하는 게 조금 코드가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블럭이니까 이중 폼으로 해보고 이 블럭이 자, is hidden. 히든이면 카운트를 올리면 될 것 같죠. 히든 되어 있다면 카운트를 좀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카운트 올리고 진짜 블로그 이중 폼을 시작할 때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요 카운트가 지금 블로우가 지금 5고 10이니까 50개죠. 그래서 if 요 카운트가 곱하기 컬럼 개수하고 똑같겠죠. 이게 다 처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게임 피니시드가 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타이머를 틱을 돌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타이머가 스톱 해주면 그 게임이 더 이상 돌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그런데 드로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타이머 쪽에서 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is game finished라고 분리를 하나 주는 게 좀 편하게 될 것 같네요. static is game finish는 false 해주고 자, 게임 피니시가 됐을 때는 여기에 스코어를 출력하기보다는 그냥 게임 석세스가 됐다고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게임 피니시가 되면 점수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고 자, 게임 피니시 게임 석세스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점수도 출력해주고 피니시 되도록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은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타이머는 정지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타이머 틱에서 저 UI를 그리기 때문에 타이머 스탑 해버리면 드로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 finished.라는 this game를 tru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머 스톱은 뭐 공이 안 움직이게 하려면 하는데 일단 드로잉 하는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카운트를 세면서 게임 스타트 피니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레이 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너무 느리다면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게임 피니시드가 됐는데 지금 Y 포지션이 좀 여기가 조금 가운데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수정해서 UI적으로 좀 이쁘게 출력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스코어 점수는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출력하게 하고요. 그 다음 줄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이렇게 하고요. 피니시드만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UI적으로 좀 더 이쁘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레드로 조금 그 색상을 굵게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보다 조금 더 크니까 25 정도, 35 정도 지점에서 출력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5는 조금 안 나오네요. 한 70 정도 해보겠습니다. 게임 피니시드. 이게 X값이죠? 네, 여기는 35고, 여기는 50 정도 해볼게요. 자, 게임 피니시드. 그러면 조금 더 와야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50 정도 해볼게요. 자, 게임 피니시드.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5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UI에서 로직을 이렇게 좀 세워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로직을 게임 피니시가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게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블록 만들기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같이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